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한 수치 아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일형 당뇨인 소아당뇨에 대해서 제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소아당뇨가 처음에 몸 밖으로 드러날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아이가 체중이 많이 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 아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식단을 어떻게 짰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저희 아이가 입원해 있을 때 이제 거기 영양사 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식단을 저한테 이제 추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밥상이 차려진 게 나와요. 아침밥은 어떻게 먹이고, 점심은 어떻게 먹이고, 저녁은 어떻게 먹이라고 이제 그게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밥상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기존에 먹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식사 습관도 있고 음식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아이들이 먹지 않는 나물 종류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아이가 섭취를 쌈 종류, 나물 종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먹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할 때 그런 정보를 이제 제가 대충은 듣고 나와가지고 저는 서점에 가서 칼로리만 딱 나와 있는 식품의 칼로리만 쫙 나와 있는 영양사들이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사서 음식의 칼로리를 일단은 제가 조금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식에 칼로리가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책을 사가지고 제가 정보를 습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무지했던 게 너무 무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병원의 영양사가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저희 식단에 맞는 식사를 아이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너무 무식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저희 아이가 먹는 반찬을 따로 만들고 어른이 먹는 반찬을 따로 만들고 처음에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먹는 반찬은 제가 먹어봐도 맛이 없는데 나물 종류를 해서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뭐 숙주 이런 거를 요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이가 진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1년 정도를 아이한테 먹여봤는데 어른들 밥상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온 정신이 여기가 있으니까 음식을 해도 아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도 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소아당뇨인 아이들도 야채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과일도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또 먹여야 되니까 고기, 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육류들을 먹여야 되고 그걸 몇 끼니마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선을 먹이고 또 생선도 못 먹일 때는 몇 끼니마다 또 달걀을 먹이고 단백질을 빼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당뇨 환자들은 단백질을 섭취를 참 잘해야 되고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처음에는 너무 모르니까 누가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들도 없었고 그냥 저 혼자서 그냥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제가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형당뇨인 소아당뇨가 있으신 어린이 댁 부모님들은 식단 관리에서 조금이라도 실패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저의 실패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안 먹잖아요. 아이가 맛이 없으니까 얘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일단
칼로리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저희가 고추장을 양념을 제일 많이 먹어요. 간장, 고추장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음식에 일단 고추장을 뺐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뺐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뺐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빼고 대신에 된장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들기름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아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당뇨가 있는 댁에는 쌈을 추천합니다. 쌈밥이나 이런 쌈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비빔밥을 추천합니다. 고추장 양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비빔밥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칼로리도 높지 않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달걀 후라이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참기름 대신에 또 들기름을 넣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도 좋아하고 비빔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식단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먹는 그대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그대로 먹되 고기는 후라이팬에다 굽지 않고 물에다 삶아서 먹이는 방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상추쌈을 많이 먹였어요. 야채를 좀 많이 먹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당뇨 환자들은 당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저녁에는 간식을 꼭 먹였었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간식으로는 저녁에 모닝빵 1개 아니면 식빵 1개 이렇게 먹였어요. 그리고 사과 1쪽 그러니까 4분의 1쪽 먹이고 귤은 1개 정도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당 관리를 많이 했고 토마토를 많이 먹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과일 대신에. 그래서 저희 딸은 저희가 또 시골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토마토를 심었었거든요. 할머니가 토마토를 심어가지고 토마토를 좀 많이 먹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당뇨 환자들이 정말 먹지 말아야 될 게 진짜 많은데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진짜 요만한 사탕 하나 먹고도 저한테 야단을 참 많이 맞았고 너무 먹지 못하게 하니까 탄산 같은 거는 아예 못 먹게 하고 아이스크림, 과자, 빵, 밀가루, 음식 이런 거는 밀가루는 집에서 잘 안 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걸 아예 못 먹게 하니까 아이가 심지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과자 같은 거를 저 몰래 숨어서 먹고 그리고 그 먹은 그 봉지를 옷장 속에다 넣어놨다가 걸려서 혼난 적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식단은 병원에서 추천하는 식단이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식단은 집에서 드시는 대로 드시되 양념을 최대한 빼고 소금기도 거의 빼고 그 다음에 참기름 뭐 고추장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보다는 찌개 종류를 좀 먹였는데 국은 아무래도 염분이 많으니까 국은 아이한테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아당뇨가 진짜 저도 우리 아이한테 당뇨에 대해서 진짜 애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달래도 보고 얼러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 진짜 어려운 게 아이기 때문에 어른도 어려운데 애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어렵지. 그래서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게 엄마들이 마음을 다 잡아야 되더라고요. 엄마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정말 아이한테 야단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는 우리 아이가 소아 당뇨를 앓을 때 제일 고통받은 게 뭐였냐면 인슐린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 인슐린 주사를 엄마인 제가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인 제가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 배에다 그거를 놓는데 제가 제 몸에 주사를 맞는 것도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데 남의 몸에 제가 주사를 놓는다는 건 정말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병원에서 몇 번의 연습을 거쳐서 집에 와서 놓는데 진짜 너무 무섭고 울었어요. 매번 울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더니 인슐린 주사는 본인이 놓는 게 제일 가장 공포를 덜 느끼고 그 다음에 통증도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배는 약간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저희 딸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인슐린을 몸에다 놨었는데, 옛날에는 인슐린이 이렇게 병에 있어요. 병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사기로 약을 빼서 놨었는데, 그 주사기 바늘이 좀 약간 굵고, 그리고 이제 조금 길어요. 약간 지금 나오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주사 맞을 때 자기도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볼펜 형식으로 나왔잖아요. 요즘은 볼펜 형식으로 나와서 그 안에 인슐린이 들어있고, 볼펜 형식으로 돼서 바늘도 얇고 그 다음에 짧아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탁 놓으면 아무래도 통증도 덜하고 요즘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딸도 27인데 아직도 인슐린을 계속 맞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당뇨는 이게 치료를 받아서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발병을 했으면 나랑 함께 가는 친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뇨랑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한테 이해시키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가 인정을 못 하잖아요. 자기 몸이 그렇다는 것도 너무 인정을 못 하고, 몸에다 주사 놓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또 아이가 같이 또 가야 되니까, 당뇨랑 아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이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잘 달래고 다스리고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어차피 평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소아당뇨는 정말 관리하기가 제가 겪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발병을 해서 지금 27이 됐는데 당뇨랑 이렇게 친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늘 지금도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고, 늘 아이가 혹시나 뭘 먹지 않았나, 뭘 잘못 먹지 않았나, 컸는데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조금씩 관리를 하거든요. 본인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음료수 정말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도 본인이 조금 이제 뭐 탄산보다는 이온 음료를 먹는다든지, 이제 사탕 같은 것도 지금도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못 먹으니까 약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혹시 소아당뇨가 있으신 그 가정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가지고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인슐린은 요즘 병원에서 의료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 요즘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래도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3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가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갔지만 어떨 때는 일주일에 2번씩 가면 진짜 그게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그리고 당을 이제 체크해야 되잖아요. 이 체크하는 게 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손가락을 펜으로다가 찔러서 피를 내서 이거를 스틱에다가 묻혀서 그거를 또 검사를 해서, 전에 검사해야, 자고 일어나서 검사하지, 밥 먹기 전에 검사하지, 밥 먹고 나서 검사하지. 이거는 매 끼니를 하니까 하루에 6번을 하잖아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체크해야 되지. 그러니까 8, 9번을 그걸 체크를 하니까 이 스틱이 50개가 들어있는 게 한 통에 25,000원이에요. 싼 데 가면 23,000원 하는데 25,000원 며칠 쓰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게 한 달이면은 막 4통, 5통 이렇게 쓰면 이게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 체크를 하는 것도 이거 찔러가지고 하는 펜이 있어야 되고, 또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요즘은 조그맣게 나오더라고. 옛날에는 그게 이렇게 조금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15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요즘 조금 가격이 5, 6만원대, 3만원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가격이 셌었어. 그 스틱을 사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좀 어려운 엄마들은. 저희도 그렇게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8번씩 9번씩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혈당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매 끼니 때마다 못하니까 어떨 때는 밥을 많이 먹으면 식후에 하고 식전에 하고 잠자기 전에 하고 막 4번으로 줄였다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당뇨는 정말 혈당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혈당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을 잘 맞아야 됩니다. 인슐린을 많이 맞아도 안 되고 인슐린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고 부작용이 있고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인슐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슐린을 맞으면 이 몸에서 약간의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 머리카락도 되게 많이 빠져요. 그리고 우리는 딸이잖아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임신을 못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되게 이렇게 소아당뇨가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관리하셔서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크게 이제 다 커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살았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제가 또 저희 딸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음껏 열으셔서 저한테 구독은 무료라고 하니까 많이 베풀어 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몸 관리 잘해서 그런 친구들도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딸아이의 엄마로서 미흡 하나마 영상을 찍어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채널에 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조회도 해주신 분들께도 너무나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또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요 행복한 꿈 꾸시고요. 고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